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A.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58쪽에서 60쪽이고요. 오늘부터는 내용들을 이제 잘 들으셔야,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드셔야 이제 오매 법칙을 하게 되시고, 그 앞 뒤에 나오는 저항의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들은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을 잘 하셔야 그 다음 내용까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라고 한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요.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한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해 볼 거고요. 오늘 나오는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소리 크기 어떻게 조절할까? 이건데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그냥 그죠? 이 볼륨 조절기 이거 돌려서 하죠. 얘를 이제 돌린다라는 의미가 대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이걸 돌리면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할까요?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이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오디오의 볼륨 조절기를 돌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소리를 크냐, 작으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소리 에너지죠. 에너지를, 여기에 흐르는 에너지를 크게 만들 것이냐, 작게 만들 것이냐. 이 소리 에너지는 아마도 전기 에너지에서 변환이 돼서 만들어질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조절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전압, 하나는 전류인데 전압은 사실 거의 일정해요. 우리 집에 오는 전기는 220V의 전기를 가지고 있죠. 전압.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류를 변화시켜 주면 아마 이 소리의 크기가 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얘가 이제 전류를 조절할 건데 그러면 이 조절기는 정확하게 전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배울 저항값을 조절하게 돼요. 저항값을 조절하고요. 저항을 조절하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면서 전류의 세기를 내가 이 회로 안에 흐르는 전류를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전기 에너지, 발생하는 에너지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변환되어 소리 에너지, 나한테 큰 소리, 작은 소리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류전원 장치, 전원을 좀 편안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으로서 이제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저항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두 종류로 준비를 할 건데, 하나는 두 개 굵기는 같고요. 어쨌든 길이가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얘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얼마냐,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몇 암페어냐, 그거 측정할 때 쓰는 거고, 전압계도 필요하겠죠.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전압이 얼마냐. 스위치 당연히 필요할 거고, 전선,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열이 발생을 많이 해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내열 장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실 텐데, 당연히 이제 전기 실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젖은 손 안 될 거고요. 니크롬선 뜨거우니까요.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러그 연결한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켜야겠죠. 미리 켜놓고서 플러그 연결하면 바로 전기가 흐르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직류 전원 장치의 전원 스위치 이 켜거나 끄기 전에 일단 나머지들은 0.
내가 켰을 때 바로 뭔가 이제 올라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전압과 전류는 서서히 높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니크롬선이나 이런 어떤 전선이나 이런 것들, 전압계나 이런 것들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실험인데요. 일단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장치, 얘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지나 마찬가지죠. 전압을 공급하게 될 거고요. 이쪽이 플러스네요. 그죠? 그래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 같고요. 뭐 전류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을 통과해서 스위치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이고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 전압을 1.5V로 하래요. 1.5V는 우리 보통 건전지 전압입니다. 1.5V로 하고, 이때 전류가 얼마냐? 이제 니크롬선에서 이제 전류 여기 측정하는 걸 보면 전류가 얼마냐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측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올리면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니까요. 1.5V씩 증가시키면서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측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한번 보실 겁니다.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펴시고요. 제가 정지할 때마다 그 실험값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 알아보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니크롬선의 직류 전원장치, 전류계, 전압계,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직류 전원장치를 켜고 전압이 1.5V가 되게 조절한 후 스위치를 닫아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이에요. 전압은 1.5V가 되게 여기서 나오도록 조절했기 때문에 지금 전압은요, 여기 요 밑에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 읽는 방법은 계약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1.5라고 정확하게 떴죠. 당연하죠. 내가 이 기계에서부터 1.5V라고 했으니까. 그때 전류가 얼마냐 이건데요. 얼마예요? 지금 아까 잠깐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요 위에 눈금을 읽어주세요. 했을 때 지금 500이에요. 여기 500mA거든요. 요거는 200mA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1.5V일 때 200mA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죠? 직류 전원 장치의 전압을 1.5V씩 증가시키면서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자, 이제 몇 볼트인가요? 아까 1.5V였으니까요. 1.5V 증가시켰으면 3V겠죠. 자, 3V일 때 전류가 얼마예요? 위에 눈금인데 아까 200이었거든요. 2배 증가했네요. 4V. 400mA. 그죠? 지금 3V일 때 400mA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이따가 볼 거니까 그냥 넘길게요. 자, 일단 정리하기 보세요.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를 기록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압이 0일 때는 당연히 전류는 0이고요. 0mA. 참, 밀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밀이라고 하는 건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mA는 이렇게 쓰면 돼요. 1mA 이거는 1. 그다음에 미리 대신에 요 자리에다가 1000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페어. 그래서 0.001 암페어 이거죠.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미리암페어랑 암페어는 아마 이제 실험하실 때 보면 많이 변환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암페어 단위의 전류를 흐르는 실험 같은 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암페어는 너무 강한 전류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리암페어로 실험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암페어와 암페어는 변환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얼마가 나왔나요? 전압이 지금 1.5V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배, 그죠? 여기와 여기는 3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전류가 어떻게 돼요? 2배, 그죠? 그리고 전압이 3배가 증가하니까 전류도 3배,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관계가 보이네요.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도 올라간다.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한다. 뭐, 비례, 뭐 이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건데요. 잠깐 멈추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래프가 지금 교과서에 있죠? 찾아보세요. 보시면 전압 6V까지가 있어요. 전류 미리암페어 단위로 있어요.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이거 멍하니 보고 계시지 마세요. 네. 어떻게 그려지냐? 그죠? 아까 1.5V일 때 한번 연습만 해보자. 200mA였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죠? 3V일 때 400. 0일 때는요? 전압이 0이면 전류도 0이죠. 당연히 0. 원점 연결해도 되죠.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것을 비례 그래프라고 하지요. 그죠?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설명해 보실 때 이거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압과 전류 사이에서 일단은 이 축들을 보세요. 자, 축, 전압이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증가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X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축 먼저 읽어주는 거야. 전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전류도 증가한다. 전류가 증가한다. 그죠? 이게 이제 결과, 특히 이제 Y축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뭐라고 쓰면 돼요? 모범 답안. 조금 더 정확하게 썼네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선 이렇게 썼어요. 결과를 먼저 썼네. 전류의 세기는 원인, 누구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근데 이 관계는 어때요? 비례한다. 이렇게 썼네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구나. 자, 근데 이제 추가 실험을 하나만 더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실제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하시게 될 건데 니크롬선을 길이가 다른 것으로 바꾼 후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니크롬선이 있어요. 그 니크롬선 대신에 다른 니크롬선을 쓰게 되면 이제 굵기는 같지만 길이가 좀 다른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한번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은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전압은 똑같이 변화시켰고요. 지금 현재 길이가 다른 거라고 했지만 길이가 좀 더 긴 거예요. 길이가 긴 것으로 바꾼 후에 똑같은 실험을 해보니까 전압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1.5배씩, 여기 2배, 그죠? 여기 4배, 3배 증가했을 때 전류는 지금 똑같이 얘도 2배, 그죠? 얘도 3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비례 관계긴 한데 지금 수치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나요? 아까 1.5V일 때 전류 200mA였거든요. 근데 지금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지금 전류값 자체가 좀 작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여기 400이었잖아요. 200 줄어드는 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전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생각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길이가 긴 저항은 전류를 좀 낮추겠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자, 그래프로 그립니다. 이게 아까 그린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린 그래프 1.5V일 때 200 나오던 그 그래프고요. 그 그래프 위에다가 요 새로운 그래프 지금 아까 보여줬던 요거 그죠?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와요? 대충 해보면 1.5V일 때 100 그죠? 여기쯤 3V일 때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결론 1. 뭐예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해요?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죠? 자, 또 다른 결론이 하나 있다면 일단 여기 너무 요소가 많아요. 전류도 있고 저항도 있고 전압도 많으니까 전압을 일단 고정시켜 보죠. 예를 들어 3V라고 딱 고정을 시켰을 때 한번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 값을 비교해 보면요. 같은 전압일 때, 그죠? 누가, 그죠? 긴 니크롬선은 흐르는 전류는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작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저항의 길이,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의 길이에 따라서 전류가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이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 중에서 저항이 큰 것은 얘입니다. 저항이 얘가 커요. 저항이 크고 얘는 저항이 작거든요. 저항이 클수록 어때요?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때요? 작게 흐른다. 이걸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은 이 실험 안에서 통째로 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 실험이에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쓰면 돼요?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항상 여기는 지금 요소가 3개란 말이야. 전류, 전압, 그죠? 그리고 저항까지. 이건 저항이니까요. 그래서 저항 하나는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니크롬선 저항과 전류의 관계니까 나머지 전압은 적어도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치시킬 때는 그냥 선 하나만 그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2V의 전압일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비교해 봤으면 어때요? 길이가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멈추시면서 자꾸 적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2배, 3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어때요? 비례합니다. 전류는 전압과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비례 관계 이렇게 쓰죠. 이 관계를 하나 알 수 있고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류라고 계속 노트에다 전류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가 I예요. 인텐시티 세기잖아요. 전류계는. 그래서 I를 많이 쓰거든요. 전류 대신 I. 그죠? 그다음 전압 대신에 이게 볼티지니까 V. 그래서 이렇게도 쓰죠. 그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합니다. 요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연습은 하나 해보고 갈게요. 아까처럼 긴 니크롬선에 6V의 전압을 걸었더니 0.3A의 전류가 흘렀대요. 자, 그러면 3V의 전압을 걸으면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요? 이건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6V에 얼마 걸렸어요? 나 기억이 못해. 0.3A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례관계니까요. 3V를 흘렸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X라고 많이 쓰니까.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6V에 3A가 흐르면 비례관계니까 그대로 비례식 써서 3V인 X볼트가 XA가 흐릅니다. 자, 그리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는 6 곱하기 X 0.96X X는 얼마예요?
헤이 6분의 1 곱하기 10분의 9네요. 2, 3, 20분의 3 0.01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0 수학 못해. 계속 못하네. 창피해라. 0.15 암페어. 그죠? 20분의 3이니까요. 0.15 암페어. 이 관계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관계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엔 저항입니다. 그러면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걸 보는 건데요. 아까 봤지만 같은 전압을 걸어도 같은 전압을 건다는 얘기는 전압, 그러니까 요 y축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선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수학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어디다 긋느냐. 여기서 이제 같은 전압을 걸어도 라고 했으니까요. 전압 하나를 2m로 정해서 뭐 예를 들어 3이면 3, 6이면 6 정해서 그어보세요. 자, 그럼 니크롬선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약하고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강하거든요. 이건 저항의 크기랑 관련이 있죠. 자, 어쨌든 이때 전류에 대한 전압비비. 지금 얘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이 도체에서 전류에 대한 전압비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크롬선의 어떤 특성이고요. 이때 단위는 우리가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단위를 써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오음이라고 하고요. 이 1오음은 만들어진 단위예요. 어떨 때 쓴 단위냐면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그때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1옴이다라고 옴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 흐르는 저항의 크기이고요. 이걸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저항은 다시 설명하면 도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니크롬선이죠. 전류가 니크롬선을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방해받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이 저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니크롬선도 저항이고요. 보통 이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전구도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뭐 LED 우리 많이 쓰는 거 그죠? 이것들이 저항이고요. 전부 다 얘들은 저항은 좀 좋은 것들이 뭐냐면 얘들이 나름대로 이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왔을 때 얘한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환시켜요. 예를 들어 이제 니크롬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니크롬선이 뜨거워지죠. 그죠? 그 열선 사용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쓰는 거잖아요. 전구는 얘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 방해받는 그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서 빛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사실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저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선도 저항이에요. 다만 저항이 좀 약할 뿐이죠. 얘들이 저항이 강하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전구나 니크롬선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 약할 뿐이지 저항이 있기는 해요. 그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저항값은 조절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항을 조절하면 전류의 세계의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썼을 거예요.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 저항값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저항이 조절이 안 되면 사실 회로가 타버릴 수 있어요. 전압이 너무 강한데 그 안으로 전류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그 회로 전체가 타버리는 그 판 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저항을 많이 껴주기도 해요. 저항도 계산을 해갖고요. 이게 얼마짜리 몇 옴짜리다 뭐 X 옴짜리다 그럼 이제 대충 계산을 해갖고 이 회로에는 몇 암페어 이상이 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저항을 이만큼을 달아놓을 거야 하면서 저항을 달아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기도 하고 회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전압이 같을 때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압이 같아야 비교가 가능하죠. 나머지를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클수록,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니까 저항이 클수록 작아지고요.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전류는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죠.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저항분의 1에 비례합니다. 아니면 이 전류 대신에 그냥 기호를 쓰자 이거죠. 전류는 I 비례하는데 어디에? 저항분의 1에. 저항은 이거죠. 맞나요? R이에요. 그래서 R분의 1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하나만 교과서에 좀 적어두시면 좋겠는데 저항이 언제 크냐? 특히 이제 니크롬선에서 이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같은 두께의 니크롬선 중에서 길이가 긴 애가 저항이 컸단 말이에요. 전류를 좀 덜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류가 지나고 전자가 흘러가면서 얘가 길면 길수록 더 방해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길이가 긴 저항일수록 저항이 커요. 전류가 덜 흐르게 만들어요. 만약에 길이는 같지만 단면적이 크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큰 두꺼운 애요. 어때요? 여기서는 훨씬 방해가 힘들겠지만 여기는 넓은 길이니까 훨씬 전류가 흐르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면적은 어떨수록 작은 얇은 니크롬선일수록 훨씬 더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필기를 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은 당연히 방해하는 힘이니까요. 좁은 길일수록,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을수록 좋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게 방해하는 애인데, 그죠? 더 통과하기 힘들겠죠. 길이가 길수록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 했고,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뭔가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 만들어진 공식인데요. 정리를 하면 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누구에 비례해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저항에는 반비례해요.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얘는 익숙하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전류의 저항분의 1에 비례하니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체 I는 R분의 V에 비례하고요. 그죠? 여기 뭐 다른 이거를 이제 는으로 바꿔도 되느냐?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상수가 필요 없는 게 아까 그 저항이라고 하는 그 단위 자체가 1V의 전압에 흐를 때 1A가 흐르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상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 비례 대신에 그대로 는 이꼴을 써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텐데 전류는 뭐예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전압은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익숙하게 자꾸 보셔갖고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이걸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 식과 I와 R과 V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꾸 보세요.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노트에다가 적고 I는 전류, 그죠? 자꾸 보세요. 보는 거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V는 전류, 전압, 그죠? I는 R분의 V 외우세요. 꼭 외우셔야 되는 식이에요. 꼭. 요 식 조금 다르게 써도 되죠. V를 기준 주인공을 할 거면 요 이항시키면 V는 IR 이렇게 해도 되죠? V는 IR 이것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I는 R분의 V를 선호하긴 합니다. I는 R분의 V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랬으니까 저항과 전류의 관계까지 해서 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옴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이 사람이 옴입니다. 1789년에서 1854년 독일의 물리학자고요. 저항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 식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먼저 나와서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저항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느냐 체지방 측정기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체지방 측정기는 해보셨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지방은 저항이 크대요.
근육은 저항이 작대요. 근육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신경 전달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항이 작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저항이 커요. 자, 그래서 체지방 측정기는 우리 몸에 정말 약한 전류. 지난 시간에 우리 전류 얼마나 흘러면 될까 했었죠. 우리한테 느낌도 없는 양의 약한 전류를 흘리면서 그때 전압이 얼마 걸리나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V는 IR, 그죠? 전압을 측정한 거예요. 전류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을 흘려줬고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항값을 계산해서 지방 얼마, 근육 얼마 비율로 계산을 해서 얼마 이렇게 딱 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체지방 측정기도 이 오메 법칙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한참 했는데 어쨌든 배운 내용 정리하게 가봅시다. 1번.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고요. 공식이 뭐죠?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도체에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도체의 뭐에 따라? 저항이죠? 저항이 달라지면 전류의 세기도 달라져요. 이게 지금 우리 소리 조절기죠? 볼륨 조절기. 저항값을 조절하면서 전류의 세기를 바꿔주는 것이죠. 그죠? 볼륨 조절기를 돌려서 스피커의 소리를 작게 할 때 볼륨 조절기의 저항은 어떻게 변합니까? 스피커의 소리가 작다라는 것은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고요. 그죠?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지금 전압은 같을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 전류가 미안해요. 전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저는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이루어져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교과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줄으려면 저항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저항을 크게, 그러니까 볼륨 조절을 돌린다는 얘기는 저항을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자, 전압이 6. 저항을 찾아보세요. 이거죠. 그럼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아무거나 한번 좀 점을 정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해봅시다. 자, 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압은 3V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냐면 400mA예요. 그럼 이제 저항 얼마냐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관계를 사용하면 V와 I와 R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I는 R분의 V 이거죠. 그죠? 근데 지금 묻는 것은 저항이니까요. 저항. R로 빼는 게 낫겠네요. R은 1로 오고 I분의 V 이거씩 쓰면 될 것 같아요. 넣읍시다. 자,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R은 I분의 V. V 얼마예요? 3V. I 얼마예요? 400. 400. 근데 얘들아 여기서 R이라고 하는 옴이라고 하는 단위는 1V일 때 1A가 흐르도록 만든, 그러니까 암페어 단위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실험 자체에서는 사실 미리암페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암페어 단위에 실험한다는 건 굉장히 고전류 흐르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페어 나왔으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암페어로 바꿔줘야 돼요. 이 문제 하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생각보다 여기서 멈추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400mA라고 하는 것은 밀이라고 하는 게 1000분의 1이니까 0.4A예요. 이거 힘든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mA이고요. 400, 요 밀이는 뭐예요? 1000분의 1이죠? 네, 암페어.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00분의 400. 1000분의 400이라는 거 10분의 4. 0.4A. 쉽죠? 이렇게 나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합니다. 0.4A. 그래서 여기다 뭐 쓰는 거예요? 0.4A 쓰면 답이 나오죠. 몇 옴? 계산을 해야겠구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3 나누기 0.4 소수점 없애야죠. 10 30 나누기 4네요. 그죠? 4, 7에 28 4, 5, 20.5 7.5 암페어입니다. 정답. 나 수학 못하는데 이 정도는 풀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보시면 일단 연습하세요. 이거 문제만 연습 많이 하셔도 우리 시험 보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을 잘 익숙하게 보셔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스킬을 하나 정하자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한 점을 정하세요. 그죠? 한 점을 하나 그어놓고 시작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계산하실 때 얘가 미리암페어라는 걸 좀 조심하세요.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변환시키는 것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을 미리볼트 이거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은 아마 대부분 문제에서 볼트가 나올 텐데 전류는 실제로 미리암페어 단위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실험이 미리암페어로 나왔으니 이걸 암페어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오매 법칙 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한 거 보시고 I, R, V, 그죠? 저항, 전류, 전압, 그 다음에 단위도 보세요. 전류의 단위 암페어, 그죠? 미리암페어에서 암페어를 어떻게 고치나 보시고 전압의 단위 볼트, 저항의 단위 옴, 그죠? 그 다음에 오매 법칙을 외워두시면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그죠? 외워두시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 많으니까 꼭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쉬세요. 안녕.